달고 짜고 맵고. 순간 아까 살짝 너무 흔들렸거든요. 돈가스 가게에도 영업비밀 위해서 그냥 적게 드셔요. 지금은 또 올라가는 거고. 오, 내려왔다. 어쨌든 튀김은 다 맛있습니다. 약간 이거 저를 자극하는 버튼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먹고. 진짜 바로 간장의 역할로 바로 딱딱딱. 오랑캐 정신으로 사는데 지식으로 썰 풀고 실험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놀자. 심심할 때 과학.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시작해볼까요? 유혹의 맛. 왠지 유혹의 맛 하면은 너무 이제 좋은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긴 한 맛인데요. 푸드라이터님은 약사시잖아요. 네. 약사시면 사실 이런 건강한 맛,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 약사에서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나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왜 그런지. 근데 세상의 모든 약을 제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음식은 다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푸드라이터. 좋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약사님 책을 좀 봤었는데 이 소식의 과학인가요? 이게 좀 아, 보면 이거는 요리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 책에서 하는 얘기도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의 질, 음식의 종류 이런 걸 진짜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양이다.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양만 조절해서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즐겁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약에서도 그 반수치사 뭐 네. 동물에서 그런 개념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특정 양 이상 먹었을 때 절반의 생물이 죽더라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독이어도 그 치사량만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보톡스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즈, 양. 네. 양이 중요하다. 수혈량. 네.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고기 튀김이지 그게 무슨 탕수육이에요. 맛있으면 된 거 아닐까요?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네. 살찌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식습관. 오늘의 주제인 유혹의 맛과는 좀 반대될 것 같은데. 그 어떤가요? 문구는 이제 출판사에서 책이 한 권이라도 더 팔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주신 거고 뭐 제가 뭐 엄청나게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좀 걸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가장 뭐 그 맛을 탐구할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힘들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고기가 조금 모자랐다는 거. 네. 이게 좀 아쉽네요. 아쉬워. 너무. 저는 3화에서 했던 라면이 맞아요. 라면은 끓여 드시다. 공감합니다. 네. 저도 3화 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뭐 좋은 기억이에요. 뭐 여러 가지 딸기랑 튀겨 주신 게 새로운 좀 식감 느꼈다고 해야 하나 좀 참신한 경험이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튀김 박사님. 어떻게 집단 손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맛이 가장 본인에게 유혹의 유혹하는 맛? 맛일까요? 저는 좀 자극적인 거. 달고 짜고 맵고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 분식 같은 게 있겠죠. 뭐 떡볶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눈에 띄고 생각이 나면 꼭 시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튀김을 묻혀서 드신다면 찍어서 먹습니다. 절대 붓지 않아요. 좋지 않고. 네. 붓으면 굉장히 축축해집니다. 그러니까. 튀김이 아닙니다. 네. 그 분식의 튀김은 전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찍어도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분식집에 주는 튀김이 종류도 여러 가지죠. 전분으로 튀긴 애들도 있고 밀가루 튀김도 있거든요. 밀가루 튀김은 그냥 드시면 되고 전분 튀김은 꼭 부먹고 드시면 돼요. 안 넘어오시네. 사실 분식집 가면은 저희가 유혹을 받는 게 튀김도 있고 뭐 짜장면도 팔고 여러 가지 음식 많이 팔잖아요. 그 분식집 음식들의 특징들이 주로 달고 짠 음식들, 단짠이죠. 단 것들은 이제 당이 많다는 얘기고 짜단 얘기는 나트륨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성분들이 인체에는 굉장히 꼭 필수한 영양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뭐 신경 전달에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기운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분식집만 가면은 저는 사실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신경 전달도 잘 되고 에너지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짠다는 게 보통은 염분에서 오고 말씀하신 대로 나트륨에서
느꼈는데 실제로 그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뭐 어떤 감각이 느꼈을 때 전달하거나 근육을 움직일 때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들에 다 그 나트륨 이온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이제 삼투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짠 용액과 안 짠 용액을 붙여 놓으면 이제 물이 덜 짠 쪽으로 흘러가서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물만 이렇게 가서 결국은 그 염도를 맞춘다. 그게 삼투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짠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물을 다 뽑아내요. 맞춰야 되니까, 밍밍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몸에 부종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염분을 식사하는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들 하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게 대체로 그런 거잖아요. 뭐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당류 섭취를 줄여야 된다. 또 짠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소금, 나트륨 뭐 섭취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럼 소금을 아예 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단 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식품이라는 거는 그런 건 없고 다만 섭취가 과도하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염류 말고 이제 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도 당 나름이긴 한데 특별히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당이 이제 과당입니다. 과일 같은 데 들어있는 과당. 왜냐면 과당은 저희 몸에서 간에 직접 들어가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술 마실 때 간에서 해독하는 것처럼 과당도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이게 간이 계속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뭐 지방간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과당 같은 것도 좀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거 외에 또 제로콜라, 아스파탐. 아스파탐. 네, 인공감미료. 인노감미 네. 저희 뭐 제로콜라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먹으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마시고 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은 좀 인공 감미료,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체 감미료인데요. 이제 설탕을 대체하는 그런 감미료들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그런 것들의 사용량이라든지 위해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요. 섭취량 면에서 아스파탐은 설탕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200분의 1만 써도 같은 정도 단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200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탕하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뭐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 섭취량 자체가 우리가 하루에 그런 대체 감미료를 먹을 수 있는 섭취량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정도로 위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시면서 굳이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뭐 내가 안 걸릴 수 있었던 암을 내가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튀김도 해봤고 뭐 이렇게 삶는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할 텐데 영양소에 좀 차이가 있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식재료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물질 같은 경우는 기름이 있어야 함께 소화 흡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토마토에 무슨 뭐 라이코펜이라든지 아니면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렇게 지용성 영양물질을 우리가 좀 더 몸 안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튀김 좋은 방식이 될 수가 있고 삶는 거랑 비교를 한다면 삶는 경우에는 삶아서 그 국물까지 다 먹는 경우에는 삶았을 때 이제 물로 녹아 나오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는데 삶아서 그 물을 버리고 이제 쓰는 데쳐서 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유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튀김은 그래도 수분이 뭐 물론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고스란히 그 음식에 더 붙잡혀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 뭐 무수분 요리도 많이 하잖아요. 삶는 것도 사실은 요즘 물 넣지 않고 삶잖아요. 그런 경우도 수비드도 사실 수비드가 그거. 물 없이 삶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영양 손실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리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식품 과학에 대한 거를 잘못 이해를 했었을 때는 가열을 하면 열에 약한 비타민은 전부 다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가열 시간이 정말 길었을 때 이야기고 짧게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로 녹아 나오는 거를 좀 억제를 해주면 그러면 사실은 그런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별로 이렇게 그 열에 약해가지고 파괴되는 영양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영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에서 오래 좀 가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도 잘 보존이 되지만 육질이 일단은 좀 부드러워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튀김은 저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튀김의 가장 단점이 좀 소화력 약하신 분들이 좀 소화하는데 좀 힘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수비드 요리 같은 이제 육류 가공 방법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일단은 육질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는 좀 사실 음식이 그 향도 되게 중요하다. 오감 중에 되게 향도 많이 중요했었는데요. 저희는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침샘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 했는데 순간 아까 후각인가? 라고 살짝 저는 사실 흔들렸거든요. 이 음식에 좀 그 향이 사실 식욕을 굉장히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후각도 사실은 향도 과학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고기 구울 때 사실 마이야르 반응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뭐 맛물질, 향물질, 색소물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메인은 사실 향물질이죠. 실제로는 향물질이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게 한 10,000여 가지 정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마이야르 반응이 단백질하고 우리 탄수화물이 서로 반응하는 건데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만 해도 한 20여 종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당류도 여러 가지 분해 반응 통해서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섞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향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바로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거고요. 가열된 요리의 특징은 바로 이 향이라고 좀 할 수 있죠. 또 향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향이 이 우리 뇌에 해마랑 편도체랑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후각 신경 자체가. 그러니까 향을 느낄 때 뭘 같이 느끼냐면은 해마는 우리가 장기 기억이고 그다음에 편도체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먹으면은 다음에 그 음식을 접하게 되면은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향이라는 게 음식 자체의 맛도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감정하고 어떤 장기 기억하고 연결되면서 음식의 어떤 그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뇌 기능을 좀 더 건강하게 젊게 유지하려면은 이제 전에 먹었던 음식뿐만 아니라 좀 향이 새롭고 그런 음식을 자꾸 먹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의 그런 부위들을 자극을? 해마라든지 이런 부위를 좀 더 자극해줘야 된다. 네,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괜히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향을 좀 자극하는 뭐 그런 식재료가 있나요? 버섯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버섯을 우리가 먹을 때 식감 때문에 먹는 버섯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향, 뭐 옥테놀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향.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대체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즐겨 마시는 루트비어라고 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잘 마시거든요. 네. 근데 그 루트비어를 유럽 사람들은 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약 냄새처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향이라는 거는 어떤 향이 좋은 향이냐 나쁜 향이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학습이에요. 학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엔 나쁜 향인 줄 알았지만 이건 사실 좋은 향이야 이렇게 인지가 되면 그러면 그 향을 맡았을 때 기분도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향이 나쁜 향이라고 학습이 된 그런 경우에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바꾸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바꾸기 쉽지 않죠. 네. 실험이 앞쪽에 지금 보니까 뭐가 막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어떤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곰탕에 시고 플레워 향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우리의 어제의 곰탕은 오늘의 곰탕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기 사이판이 보면은 지금 2개로 조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액체가 들어있는 것과 관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뭔가 꼭 맞게 틈새 없게 끼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밑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요. 쟤네들이 열을 받아서 슬슬 끌어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관을 타고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는 또 차가우니까 액체로 다시 바뀌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가열이 끝나고 저 밑에 가열하던 걸 치우면 차가워지면서 계속 당겨요. 빨리 내려와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내려오는군요. 팍 하고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맛이 바뀌나요? 아니면 향이 뭐 강해지나요? 뭐가 바뀌나요? 밀폐된 구조기 때문에 향을 잘 보존할 수 있고 농축이 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출 방법보다는 향을 좀 잘 가둘 수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이제 사이펀이 원래는 커피 추출할 때 많이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파인 다이닝에서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디저트, 수프, 곡물 요리 이런 거를 사이펀을 보여주죠. 네. 작은 사이펀을 가지고 가서 그냥 테이블에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걸로 이제 내줘요. 그 사이펀으로 뭘 하는데 거기에 손님한테 안 보여주고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 향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향이 약간 여기까지 오네요. 이 레몬글라스? 그거에 대한 향이 지금 막 여기까지 막 나는 것 같아요. 오, 내려왔다. 오, 향이. 예. 향이. 사실 화학자는 향이 이렇게 맞지 않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저 네. 화학자도 아닌데 제가 화학자도 아닌데 저 이렇게 막 있었는데. 나름 화학의 피가 흐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향이 완전히 되게 오, 전혀 중요한데요? 다른 곰탕이 됐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음식, 퀴진 이런 걸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기 국물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잖아요. 네. 동남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곰탕이 되느냐 아니면 태국이나 베트남 요리가 되느냐 하는 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향입니다. 네, 향이 굉장히 다르죠. 안 그래도 진짜 약간 쌀국수 먹는 느낌이 났어요. 네. 제가 향 하면은 또 튀김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튀김에도 향이 있나요? 역시 튀김 이게 사실은 튀김의 비법이에요. 튀김에 원래는 보통 일반인분들 생각하실 때 고기 튀김 밀가루 입혀가지고 튀긴다고 생각하시는데 향신료를 의외로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우리 치킨이죠. KFC도 유명한 게 11가지 비밀 양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브를 양념에 반죽하기도 하고 저희 돈가스 가게에도 일부 허브를 씁니다. 사실 근데 영업 비밀에서 공개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저희한테만 몰래만. 네, 하나만. 제가 마이크에 가리고 있어요. 네, 편집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주 비싼 거 써요. 사실 저희도.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그 튀김 종류에 따라 조금 허브를 쓰면은 강한 향이 거. 달라지기 때문에 또 너무 강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향이란 부분들이 음식을 차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냉면 잡스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새로운 요리들이 계속 창안이 되는 거고. 시각이라든지 저희 이제 식감, 이제 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다른 감각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톡 쏘는 맛이라든지 매운맛은 사실 통각이라고 하긴 하지만 매운맛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뜨겁게 먹고 차갑게 먹고 이런 약간의 그런 느낌들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요? 이제 매운맛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도 감각이죠. 아, 네, 그래서 매운맛은 온도 감각 중에서도 어떤 뜨거운 온도를 감지하는 거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더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네네. 덥고 그리고 사실 그 매운맛이라는 게 그 캡사이신 같이 그건 사실 TRPV1이라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매운맛도 있지만 멘솔 같은 거는 시원하게 매운맛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건 또 그건 반대죠. 냉각을 네, 느끼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일어나는 반응. 맞아요. 그 캡사이신 성분 같은 경우는 좀 다이어트에 좀 효과 있었다고 해서 한동안 막 그 매운 캡사이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리에 뿌려 먹기도 하고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푸드라이터님은 또 다이어트에 하면 또 일가견이 있다고 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98kg까지 갔다가 세 자릿수 바꾸는데 실패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98kg요? 지금은 체중이 76, 77? 그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캡사이신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한 이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계속 그걸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GLP-1 수용체를 자극하는 그런 약 같은 이런 신약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잘 빠지는데. 그러니까 빠진다는 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1도 안 빠지고 근데 이제 약간 양력을 치면 한 0.1 정도 빠질까 말까.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적게 드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 여지껏 저희 한 근 2달 가까이 이제 요리 속에 있는 과학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각자 좀 생각들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같이 얘기하면서 역시 요리는 과학이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가지게 됐고, 사실 요리도 과학이지만 먹는 것도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 과학에서 제일 기본은 양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고 양 조절만 잘하셔도 세상의 모든 음식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도 요리는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촬영하면서 좋은 요리 또 많이 대접받고 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요리는 과학이란 말 저도 동의하고 하면서 또 확실히 느낀 거는 역시 탕수육은 부먹이라는 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 정말 세게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저 다음번에 혹시 다른 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머리에 탕수육은 부먹 띠 드리고 나오실래요? 네. 저는 그 유기화학자, 유기합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실험을 해서. 근데 이게 되게 요리랑 비슷해요. 레시피를 개발하는 일을 하거든요. 어떤 화합물과 어떤 화합물을 어떤 용매에 녹여서 몇 분 가열하면 뭐가 나옵니다.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요리랑 진짜 닮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많이 못해요. 그래서 야, 너 과학한다면서 과학이랑 똑같다면서 요리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할 때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 영상을 봐라, 요리 과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뜻깊고 재밌고 아주 잘 먹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튀겨놓은 탕수육에 소스 아이 붙는 그만하세요 이제. 아이 진짜. 네 오늘의 과학 한 줄. 요리는 인간다운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과학을 알면 유혹의 맛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유혹도 다 화학 물질이 한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과학으로 놀고 싶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